최근 철강주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포스코가 전문가들의 기대치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예상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철강주의 상승세는 많이 둔화가 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철강주가 피크아웃을 친 것이 아니냐 하는 다소 우려스러운 시각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철강업종의 상황이 어떻고 하반기에도 철강주가 강세를 유지할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좀 더 심층 깊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박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5월 달까지는 포스코를 위시한 철강주 아주 좋은 모습 보이다가 5월 이후로는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최근에는 철강석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한번 최근의 움직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5월 중순부터 이제 중국에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어떤 규제가 좀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내수 가격은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었던 철광석 가격도 같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철광석 가격은 다시 한 10% 이상 크게 지금 반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전반적인 어떤 시황 자체는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규제라고 하는 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변수로 인해서 좀 가격이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중국을 제외한 뭐 북미나 유럽 같은 이제 다른 지역들은 계속 철강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별로 이제 격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한 달 넘게 가격이 강보합세를 유지를 하면서 좀 관망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게다가 또 이제 상반기에 우리 철강주 주가 움직임에 도움을 줬던 게 북미 철강주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한번 그 북미 철강 가격이 어떤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북미 가격은 지금 뭐 역사적인 신고점을 계속 경신을 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철강 수급이 타이트하다라는 것인데요. 지난해 이제는 팬데믹 이후에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지금 수요가 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역들의 가동률은 또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북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80% 가동률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북미에서는 좀 이제 우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철강주들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던 상황이었죠. 예, 방금 전에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중국의 감산 조치가 아무래도 철강업 그리고 주가 상승에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감산, 즉 규제를 계속 낼 것인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중국의 철강 규제가 정말 철강 업종 그리고 철강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생산 규제 이슈가 있긴 했는데, 사실 상반기까지는 중국의 규제가 본격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5월 달까지 누계로 중국의 조광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3.9% 정도 좀 증가세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 상반기에 이제는 가격 강세는 공급보다는 수요 모멘텀이 굉장히 견조했던 부분이 더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급 규제를 이제는 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하반기에 이 공급 규제 강화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상반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좀 가팔랐던 상황이어서 중국 정부가 이제는 하고 싶어도 공급 규제를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하반기에 이제는 물가 상승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기저 효과가 제거가 되고 나면은 이제는 공급 규제를 좀 강화를 해서 연간으로는 생산량 증가 폭을 어느 정도 억제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다른 지역과는 달리 좀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가격조차도 다시금 상승시킬 수 있는 좀 배경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지난주에 포스코가 2조 2천억이라는 2분기에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문가 예상을 뛰어넘은 아주 좋은 호실적이었죠. 그러면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다른 철강 업종의 2분기 실적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왜 일각에서는 철강 업종이 2분기가 피크아웃이 아니냐 하는 다소 우려스러운 시각이 나오는지 이 점도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스코가 뭐 저희 이익 추정치 기준으로도 10% 이상 넘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포스코 못지않게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 2분기는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포스코가 뭐 연령 가격을 인상을 하면은 뭐 내년이나 강관 같은 그런 하공정 업체들도 같이 가격 인상을 진행을 하고 이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철강사들의 어떤 실적 모멘텀을 이제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피크 아웃을 이제 분명히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어떤 배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내수 가격의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중국 내수 가격을 저희는 한 2개월 정도 후행해서 좀 반영을 하던 그런 과거의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은 7월부터 아무래도 내수 가격이 조정받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과거랑 이제 분명히 좀 달라진 패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국의 어떤 철강 수출에 대한 어떤 제한 조치인데요. 지난 5월달에 뭐 수출에 대한 어떤 보조금을 전면 폐지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7월달에는 이제 수출세라는 어떤 이제 페널티까지도 철강 수출에 지금 부과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에서 아무리 내수 가격이 빠져도 그것이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대비해서는 현저히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내 수급이 지금 워낙에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단가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박 연구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분명히 실적은 좋아졌습니다. 근데 주가 수준을 봤더니 포스코 같은 경우도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초가 40만 원대로 최고가를 내고 지금 뭐 34만 원대로 오늘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낙폭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구위원님 보실 때 금년 하반기에 다시 포스코를 위시한 철강 대장주들이 다시 전 고점 수준까지 주가의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이 부분도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의견이 이제는 좀 갈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2분기가 실적의 피크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가면서 주가는 다시 반등할 여지가 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내에 지금 정체되어 있는 어떤 유통 가격이 과연 중국산 철강제들이 국내로 넘어오는 7월 달에도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먼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선양 후판 가격 하반기 협상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이제는 조선양 후판이나 자동차 강판 같은 그런 실주가양 가격 협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좀 우위에 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격은 전고점 트라이를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철강 업종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그리고 세아제강 이런 대장주들만 알고 있는데요. 우리 박 연구위원님께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종목을 이제 컨트롤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지금 거론되지 않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군들의 관심을 갖는 게 좋은지 한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주들의 어떤 실적 모멘텀은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만약에 포스코가 추가적으로 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제 중소형사들도 이제 같은 패턴들을 좀 보여줄 것이고요. 딱 특정 종목을 좀 찝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년사, 강관사, 철근사들 이런 이제는 다양한 그런 종목들이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가격 측면에서 주가의 어떤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아주 싸다,
라고 지금 느껴지는 그런 종목들은 사실은 고르사들, 포스코나 현대해철이 좀 가장 좀 싸다라고 좀 느껴지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또는 이제 세아제강 같은 그런 업체들도 지금 이제는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이제는 뭐 동국제강 그리고 KG 동부제철, 뭐 세아특수강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의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은 유효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관건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당화해줄 수 있을 정도로 이익 모멘텀이 나오느냐 거기에 이제 달려 있는 거겠죠. 네, 역시 주가를 보는 시각은 다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각입니다. 뭐 모두가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죠. 일각에서 철강 업종의 피크아웃 그리고 하반기는 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이런 비관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 특히 동학개미 분들이 철강 업종에 투자를 하면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 의원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철강 섹터가 경기 민감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되는 변수들이 굉장히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수급 측면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중국 바깥의 지역의 어떤 온도 차이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큰 그림에서는 분명히 이제는 수요 모멘텀이 지금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각국의 정부 정책들은 굉장히 좀 경기를 좀 부양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고 여전히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부동산 시장이 좀 견조하고 그리고 이제 완성차도 뭐 2분기에 반도체 쇼티지로 생산 차질이 있던 부분들도 하반기에는 좀 회복을 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조선 건조량도 사실 국내에서는 본격적으로 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중국이라는 어떤 그런 변수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축소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국내의 수급 상황, 지역별 수급 상황이 보다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투자자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과거와 달라진 패턴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될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